네, 해외 투자에 관해서 유용한 정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이 시간 뱅가드 아시아의 오기석 상무 화상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뱅가드 아시아의 오기석입니다. 네, 이 코로나19 대유행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 신규 확진자 수가 이머징 국가에서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경제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머징 국가에 대한 코로나 위기 상황 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머징 국가에 유례없는 현재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번 근본 위기 해결 역시 이머징 국가가 자체적으로 스스로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IMF 같은 경우도 지난 6월 말경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머징 국가의 2020년 그리고 2021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었습니다. 해당 발표에서 일부 선진국 국가들 같은 경우에 2021년 성장률 전망은 상향 조정된 것과는 좀 대비되는 모습이고요. 물론 개별 이머징 마켓 국가별로 상황은 좀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회복의 속도 그리고 전망 양상 같은 경우는 지역별 국가별로 상당히 차이가 나는 모습이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코로나19의 확산 그리고 통제 여부가 이러한 경제 회복의 속도를 가늠하게 하는 가장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특히 IMF에서는 이머징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 역시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 벵가드에서 한번 정리를 해본 IMF에서 최근 발표한 두 차례 경제 전망을 요약한 표를 아마 볼 수 있을 텐데요. 가장 좌측의 푸른색 원은 올 6월에 발표한 2020년 경제 성장률 전망이고 가장 우측에 밝은 하늘색 원은 2021년의 경제 전망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회색 원은 올 4월 그러니까 두 달 전에 발표했던 2020년 경제 전망이고요. 이를 비교해 보시면 IMF에서 올해 4월과 6월 사이 불과 두 달 사이에 상당히 큰 폭으로 이머징 마켓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시켰다, 둔화시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실 개별 국가들 경제 성장 전망을 말하는 것은 큰 불확실성을 내포하긴 합니다. 코로나 전파를 얼마나 잘 통제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별 국가별로 감염 통제를 위한 어떤 정책들을 펴고 있는지 등이 각 국가의 경기 둔화 그리고 회복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 IMF에서 발표한 최근 발표한 이머징 마켓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면 특히 남아메리카 지역 그리고 중미 지역의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경제 성장률 전망이 크게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 양상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브라질 같은 경우는 벌써 감염자가 170만 명, 이제 곧 180만 명에 가까워지게 될 텐데 이러한 대규모의 감염자가 생기면서 미국 다음으로 코로나 확진자 기준으로 가장 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도 사망자 기준으로 보면 이머징 마켓 중에서 두 번째로 큰 피해를 본 그런 국가입니다. 이러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통제 여부 혹은 결과가 경제 회복 전망 둔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반면 아시아에 존재하는 많은 이머징 마켓 국가들 같은 경우는 조기 방역을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제 전망 둔화폭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견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이머징 국가라고 한다 하더라도 뭐 코로나 방역 상황이라던가 확산 속도에 따라서 경제 회복 그 결과 속도도 달라진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확산 여부 이외에 지금 이머징 국가들이 당면한 뭐 문제라던가 경제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글로벌 주요 국가들 같은 코로나 확산 방지 노력 이외에도 또 현재 사실상 거의 무제한적인 수준의 재정 정책들을 활용하면서 현재 위기에 봉착해 있는 기업 그리고 개인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막대한 수준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이머징 마켓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도 각 국가의 역량과는 상관없이 이런 글로벌 정책에 동조하고 있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일들을 제공하고 있는 이머징 마켓의 채권을 노린 투자자들이 다시 복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원유 및 철광석과 같이 상품 가격 역시 회복되고 있어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우려가 줄어드는 데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글로벌 상품 가격 같은 경우는 이머징 마켓의 경제를 부양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주요한 또 이머징 마켓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주요한 도전 과제 중에 하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진행 양상입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와 같은 국가들은 글로벌 공급망이 중국으로부터 다변화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도 있지만 글로벌 경제 가장 큰 두 국가 간에서 일어나는 불안은 이머징 마켓에는 불안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현재 이머징 마켓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해석하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까요? 네, 과거 이제 이머징 마켓의 대표적인 위기를 돌아보면 1997년에서 98년까지 있었던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위기, 그리고 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과 같은 이제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통화는 굉장히 평가가 절하를 당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관련 국가들 금융시장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를 못했었던 것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들을 통해서 이제 이머징 마켓 정부 그리고 중앙은행들은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 이머징 마켓 정부와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는 부채 수준을 적절하게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외환 보유 같은 경우도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또 경제 성장 같은 경우도 너무 고성장보다는 적정한 수준의 경제 성장을 타깃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적절하게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또 환율 같은 경우도 예전엔 고정환율제가 많았었던 것에 비해서 최근엔 변동환율제가 많이 도입이 되어 있고 정치적인 그런 양상에서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안정을 이루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머징 마켓들의 여러 가지 노력 그리고 여전히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인구 구조학적 특징 같은 것들이 이제 이머징 마켓의 매력도를 투자자들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재평가한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 뱅가드에서도 글로벌 분산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비용 투자 접근이 이머징 마켓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뱅가드로부터 이머징 마켓 진단과 전망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뱅가드 아시아의 오기석 상무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